저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높은 시세를 내년에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금이 비싸졌죠. 내년에도 빛나는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요. 자, 위원님과 매달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었고요. 네. 어저께 돌파를 강하게 했다. 오늘은 뭐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4천 근처입니다. 자, 이번 달에 근데 보고서 제목이 전략독 타이밍 Do It Now인데 이거 뭐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 밑에 여주사라는 것도 있고요. 네, 일단 전략도 타이밍이다. Do it now.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대외 활동할 때 시작하는 인사말 같은 건데요. 네. 전략이 말 그대로 타이밍이라는 거죠. 암만 좋은 전략도 지금 적세적소에 가장 오롯이 올바른 그런 타이밍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Do it now는 do가 제가 본명이 가운데가 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Do it now를 한번 꾸려봤고요. 하나증권에서 제 리포트 제목이 Do it now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날 발간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겸사겸사 브랜딩의 시대 아닙니까? 김작가 TV의 김작가만큼 브랜딩은 안 됐지만 그래도 Do it now로 브랜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의 드릴 메시지는 여주사입니다. 여주사. 네, 흔히 여주라는 지역명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요. 코스피가 3천에서 4천 가는 그 오랜 여정 속에서 사실 되게 빨리 왔어요. 저희가 6월 달에 3천 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 4개월 만에 지금 4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제가 주구장창 밀려도 삽시다. 밀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가 3천 후반대에는 다들 의구심도 있고 불안불안하니까 미리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 자, 코스피가 4천 포인트 새로운 지표를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5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과연 많이 비싼 거를 사야 되는가 아니면 덜 오른 것을 사야 되는가 무엇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민 끝에 여주사라는 얘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살 때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도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뭔지 일단 확인하고 좀 더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지금 주도주가 뭐죠? 네,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2등인 SK하이닉스. 제가 지난달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1000조 원 시가총액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열렸습니다. 네, 1020조 원을 훌쩍 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미있는 건요. 연초 대비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주식 보유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들고 있는 이 시가총액 금액도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러프하게 한 3,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바야흐로 주도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주도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 그러니까 3천에서 4천 원 가운데 수많은 주도주들의 바뀜이 있었습니다. 네. 조, 방, 원전도 있었고요. 한때 K 컨텐츠를 감안해서 지주, 금융, 증권 등등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의 사이즈, 비중 대비 가장 큰 시세를 낸 것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많죠. 로봇도 있고 원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수가 5,000피를 가는 큰 여정 속에서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이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달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9월달 FOMC를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꽤 가파릅니다. 상당폭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25년 전 IT 버블과 지금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기업들의 돈을 버는 사이즈와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IT 버블은 좀 과하다. AI 붐, 혁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 이 시세는 이 형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여주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한다면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를 사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AI 붐이 2003년 그 IT 혁명이나 2013년 스마트 붐을 능가한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T 버블이 2001년도 있었고요. 버블이 끝난 다음에 IT 혁명이 스프레드 아웃 되는 대중화가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대중화, 셀폰이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AI 혁명, 저는 2017년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 세 가지 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이거 수출 증가율을 각각의 기준선 100으로 했을 때 지금 AI 혁명의 수출 증가율이 꽤 가파르고 확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가격만 보면요. 주식을 항상 비쌉니다.
가격을 놓고 주식이 싼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가,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이 빅사이클이 과거 IT 혁명의 대중화라든지 셀폰, 스마트폰의 대중화보다 훨씬 더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AI 붐이 과거 IT 버블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건가요? 네, 화면 보시면 네. IT 버블 때랑 저는 AI 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과거 역시 빅텍, 지금의 M7과 비슷한 6, 7개들의 주요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 퀄컴 같은 기업들이 닷컴 버블 때 글로벌 증시를 주도했는데요. 그때 PER이 한 47배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5월달 기준이었고요. 2000년도 5월달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한 35배. 뭐 지금이 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 25배 정도 내외니까 기본적인 미국의 평균 주가보다 높은 밸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IT 버블 때보다는 여전히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를 보면 여전히 숫자가 15배보다 15%보다 8% 현재 AI 붐이 더 낮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본적으로 붐모에 있는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IT 버블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재무제표 상에서도 아직은 훨씬 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업들은요. 주구장창 투자합니다.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더구나 이번 주 10월 말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한국도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뭐 오늘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거랑 지금이 같은 거는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다른 거는 과거에는요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서 부채를 통해서 설비 투자 확대를 했다면 지금은요 자기 자본, 자기의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것. 즉 그만큼 지금의 M7들은 돈을 벌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품이 아니면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는 의미인가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 여력. 과거의 IT 혁명의 대중화, 스마트폰보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이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지금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평균 대비 지금이 PR이 더 낮다. 즉 기업의 가치가 매출액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M7 중에서는 좋게 보시는 게 있나요? 네, M7 중에서는 여전히 단연 엔비디아풍의 밸류체인 상에서의 우리 주식, 국내 주식을 보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크고요. 하지만 현금이 많은 아직은 M7에 탁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위태위태하죠. 테슬라가 여전히 현금이 많거든요. 따라서 현금이 많은 기업이 앞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여전히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식이죠. 여전히 이제 오늘의 주제인 여주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해 주신다면요. 어느 게 더 우선될까 아닐까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대장주와 주도주가 있습니다. 대장주와 주도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면 대장주고요. 시세, 주가의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 주도주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전자는 대장주고요. SK하이닉스는 주도주입니다. 대장주와 주도주가 서로 간에 우열을 다루는 팽배하게 나타나는 업종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도체 보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들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아직은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좋고요. SK하이닉스도 좋지만 둘 다 좋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함의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자면 저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높은 시세를 내년에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증권사에서는 60만 닉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만 닉스 전자 내외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60만 닉스 아니면 70만 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저는 이런 타겟 프라이스 목표치도 계속해서 상향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최근에 10만 전자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 다 오르지만 반도체 입장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보다 주도주인 SK하이닉스
수익률이 지금도 높았지만 앞으로도 높을 것이다. 네, 그리고요. 지금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큰 기업이에요. 네.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장 내년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가능성이요.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미래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미국은요, 인텔 아니면 엔비디아 등등 계속해서 시가총액 1등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부동의 1위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등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재평가할 때 언제 재평가할까? 부동의 1위와 그거를 따라잡는 2위가 1등, 2등이 견줄만 하고 또한 2등이 1등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기대감이 높을 때 저는 이것을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재평가, 즉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시점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코스피가 5,000패를 간다면 2등 기업이 1등 기업을 따라잡는 그 가능성과 기세, 기대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충분히 한국 지수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재평가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 시총이 오르긴 하겠지만 제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사실 제치려면요,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고 SK하이닉스가 계속 오르던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글쎄요, 올해 아마 실적을 놓고 보고 내년도 놓고 보겠지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면서 여전히 1등을 위협하는, 대장주를 위협하는 주도주의 반란이 내년도 우리 증시를 이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이 대장주를 넘어서는 업종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반도체 말고 또 다른 섹터는 어디가 있을 수 있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왕왕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가 자동차, 부동의 현대, 기아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차하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570조, 그러니까 580조의 삼성전자와 400조가 안 되는 SK하이닉스는 다소 좀 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KB금융, 신한지주 더 나아가서 철강이 비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1등과 2등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 할수록 그 섹터가 상당 부분 퍼포먼스, 아웃풋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장비 등등도 많은 차이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최근에 뒤로 가면 갈수록 K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네이버, 카카오가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1년 뒤, 2년 뒤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꾸로 이런 전략적 판단도 있습니다. 대장주가 주도주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대장주이자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섹터도 왕왕 보이거든요. 최근에 증권의 미래에셋증권이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앞단에서는 대장주가 주도주의 시세, 수익률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절대 왕자가 되는 업종도 있고요. 근데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형국이 지난 20년간이었다면 앞으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넘보는, 아니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 섹터가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증권, 기계장비가 있는데 지금 가장 주도 섹터는 반도체 얘기하신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또 괜찮게 보신 섹터는 혹시 또 어디가 있긴 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요. 반도체 섹터가 우리 지금 주도주고요. 화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5,000피 가는 가운데 금융회사 중에서 전 증권 상당히 좀 좋게 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기본적으로 K 컨텐츠도요. 앞으로 K 컨텐츠에 대한 활약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유틸리티도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반도체, 유틸리티, 건설, 기계업종 주목하라고 하시던데 이 업종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재밌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왼쪽에 은행부터 헬스케어까지는 우리나라 거래소의 주요 업종들이고요. 우리나라 1월 1일 연초의 외국인 비중이었습니다. 현재 비중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냐. 증가하는 것들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 말씀드렸던 유틸리티, 건설,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계장비 다 연초 대비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까지는 좋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도 얼마나 살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역사적 최고점을 한번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았을 때가 은행으로 따지면 60.5%였습니다. 현재 55.2%죠. 그래서 여전히 최고점, 역사적 최고점 대비 아직까지 이런 룸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동차 보면 역사적으로 비해서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이 덜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관세 때문에. 근데 관세가 또 잘 풀린다면 자동차가
상당 부분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K컨텐츠 보면 과거에는 한 46.6% 정도 네. 외국인들이 담았었는데 현재는 과거 역사적 최고점에 비해서 약 한 11.3%포인트 정도 덜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보시기에 AI, 특히 반도체, 이 뒤를 이을 내년에 차기 주도주는 그러면 이 많은 섹터에서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여주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전히 원픽을 고르자면 많이 올랐다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가격을 놓고 보면요. 항상 비쌉니다. 과연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가 또는 돈을 벌고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반도체 주도주를 조정받으면 사라, 조정 안 받아도 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반도체를 사라고 한다면 대장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겠고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주식을 담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소부장을 담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맞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담을 수도 있겠죠. 네. ETF 어떤 걸 좀 담아야 될까요? 네, 굳이 우선순위 따지자면 사실 주도주는 반도체 섹터다라는 의미에서 반도체 섹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나 아니면 다양한 측면도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SK하이닉스를 상당 부분 좋게 본다. 저의 원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작가 TV 제가 수년간 나오면서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죠. 그러면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떤 자산이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할까요?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빛나도록 저는 여전히 금이 비싸졌죠. 내년에도 빛나는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본다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요. 거기에 근간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깔려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온스당 상당히 조정을 받고 좀 있어요. 조정받았잖아요. 네. 일시적인 건가요? 맞습니다. 왜요? 네, 저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 더구나 유동성, 더구나 인플레이션 국면, 이 네.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금에 대해서 우상향 추세는 변함이 없다.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큰 팩터가 바뀌지 않는 한 금은 일정 부분 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래도 한국의 수많은 정책적 변화 속에서 가계 포트폴리오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는 그 큰 흐름 속에서 국내 주식 그중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상당 부분 좋게 본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